위안부 왜곡 논문으로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는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가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들이 쓴 계약서가 없다는 사실을 동료 교수에게 시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램지어 교수는 논문에서 위안부 사례를 잘못 인용한 점도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논문 공개로 촉발된 이번 파문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계인 석지영 하버드대 로스쿨 종신교수는 26일 미 시사주간지 뉴요커에 실은 위안부의 진실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램지어 교수가 자신이 실수했다고 실토했다면서 램지어 교수와 주고받은 이메일과 직접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석 교수는 램지어 교수가 자신과 나눈 대화에서 한국인 위안부가 작성한 계약서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램지어 교수는 자신의 논문 태평양 전쟁의 성계약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매춘업자와 예비 매춘부 간 계약행위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선 그가 계약 문제를 언급해놓고서도 정작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작성한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대신 램지어 교수는 앞서 자신이 전쟁 전 일본에서의 매춘 고용계약에 관해 1991년 쓴 논문에 기초했다고 석 교수에게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석 교수는 전쟁 전 매춘이 2차 대전 중 전선에서 이뤄진 성노역이나 한국의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램지어 교수는 석 교수와의 대화에서 한국인 여성의 계약서를 확보하면 좋을 것 같았는데 찾을 수 없었다라고 시인한 뒤 당신도 못 찾을 게 확실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램지어 교수가 인용한 문헌에서 정작 그의 주장과 배치되는 다른 증언들을 찾아내자 램지어 교수가 10살짜리 일본 소녀의 사례를 잘못 인용했다며 한 발 물러선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램지어는 오사키란 이름의 10살짜리 일본인 소녀의 증언을 논문에 등장시켜 계약이 자발적이며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는 논문에서 오사키가 10살 됐을 때 위안부 모집책이 300엔의 성급금을 제안했다라면서 오사키는 그 일이 수반하는 것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모집책은 그를 속이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에이미 스탠리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 등은 램지어 교수가 인용한 원서를 보면 실제로 이 소녀는 우리는 이런 업무일 줄을 모르고 있었다, 믿기 어려울 만큼 끔찍했다라고 증언한 것으로 돼 있다고 반박해왔습니다. 램지어 교수는 이러한 반박 주장을 접한 후 당황스럽고 걱정이 됐다라고 토로하며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실수했다라고 석 교수에게 이메일을 통해 시인한 것입니다. 램지어 교수가 잘못했다며 시인하게 만든 두 명의 결정적 인물도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게임 이론으로 2007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에릭 메스킨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입니다. 24일 램지어 교수 비판 연판장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진 메스킨 교수는 게임 이론의 세계적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법학을 전공한 램지어 교수는 이 논문에서 경제학의 게임 이론을 사용해 일본군 위안부 계약을 합리화했습니다. 전쟁에서의 매춘이란 직업의 위험성이나 명예 손상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여성들은 대규모의 성급금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성사된 합리적 계약이었다는 것입니다. 메스킨 교수가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비판하는 연판장에 서명한 것은 이 같은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 이론의 권위자인 메스킨 교수까지 램지어 교수 비판에 합류함에 따라 국제법 경제리뷰에 실린 태평양 전쟁의 성계약 논문의 문제점은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터키 출신의 경제학자 타이펀 쉔메즈 보스턴 컬리지 경제학 교수입니다. 최근 게임 이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쉔메즈 교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정당화하려는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대해 알게 됐을 때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램지어 교수에 대해 완전하게 멍청하고 무책임한 모델에 기반해 역사적 사실과 관련해 불쾌한 주장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쉔메즈 교수는 게임 이론을 이용해 신장이식 프로그램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등 공공정책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펼치는 경제학자입니다. 그는 지난 2008년에는 프랑스의 카엥 노르망디대가 공공선택 이론 분야에서 빛나는 업적을 남긴 학자에게 수여하는 공공선택 복지상을 받았습니다. 경제학의 게임 이론 논리로 위안부 계약을 합리화했던 램지어 교수는 이 분야의 세계적 학자들의 연판장 합류로 무릎을 꿇은 모양새입니다. 한편 램지어 교수는 석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내 한국과 일본, 그 밖의 지역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스스로를 변호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반일 종족주의 공동저자 4명을 포함한 한국인 15명이
이번 논란을 램지오 교수에 대한 마녀 사냥이라고 묘사한 성명서도 석 교수에게 보내줬습니다. 15명이나 되는 한국인 학자들이 램지오 교수를 옹호했다는 것에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러나 당초 램지오 교수를 옹호한 미국 학자 2명은 논문의 결함을 지적하는 자료들을 읽은 뒤 입장을 바꿨다고 석 교수는 밝혔습니다. 메리 엘리자베스 미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당초 램지오 교수의 연구에 대해 어마어마하다라고 평가했지만 이후 석 교수에게 보낸 글에서 램지오는 반박 입장에 철저히 답하고 실수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석 교수가 전했습니다. 데이비드 와인스타인 컬럼비아대 교수 역시 당초 램지오 교수의 논문이 학술지 국제법 경제리뷰에 게재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역사학자들의 반박 주장을 읽고 편집자들이 심사 절차에서 기저 팩트들의 심각한 오류를 포착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단한다면 게재 철회가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석 교수는 학문적 자유에는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할 책임이 수반돼야 한다는 강한 의견 일치가 형성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가 램지오 교수의 논문을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반박하려는 무기로 활용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일 문제 전문가인 데니얼 스나이더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일본 외무성의 고위관리가 자신에게 램지오 교수의 논문을 한국 입장의 거짓 속성을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인용했다고 석 교수에게 밝혔습니다. 석 교수는 기고문에서 스나이더에 따르면 그 일본 관리는 램지오 논문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발견을 알게 된 뒤 스나이더에게 일본 정부가 램지오의 주장을 포용하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확인시켰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일화는 일본 정부 관리들이 램지오 교수의 논문이 나오자마자 이를 미국 학계에 직접 홍보하면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유리하게 활용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나이더 교수는 램지오 교수가 일본 산케이 신문의 해외판 선전지 재팬 포워드에 기고한 글을 가리켜 정확히 일본 수정주의자들의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스나이더 교수는 한국인들이 더 많이 램지오 교수를 쫓을수록 오히려 일본에서도 더 많은 사람이 램지오를 포용하려 할 것이라며 해로운 역학관계라고 우려했습니다. 램지오 교수가 논문의 몇몇 오류를 인정했다고 해서 그가 논문을 직접 철회하거나 대대적으로 수정할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석 교수의 뉴욕고 기고문에 따르면 램지오 교수는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의 계약서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관계라는 전제하에 문제의 논문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완전히 맥락을 왜곡한 10살짜리 일본인 피해자의 사례에서도 실수라고만 반응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글을 석 교수에게 보냈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입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램지오 교수는 지난 17일 한국 언론과의 이메일 대화에서 자신의 논문 입장은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램지오 교수의 왜곡 논문으로 역사를 물타기 하려던 일본의 계획은 세계의 저명한 학자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80여 년 전 일본이 자행한 전쟁 범죄에 대해 더 정확하고 자세히 들여다보게 하는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